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특수한 이동 사유 나온 부분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피시면 축척 변경이라고 나와요.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을 본 그 개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도에서만 문제된다.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다. 용어정원에 나왔던 거 그대로 기억하시고, 이 축척 변경은 특정 한 필지를 대상하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 전부를 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전환과의 구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표시해 줬고요. 또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소유자 신청하거나 직권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130페이지가 보면 축척 변경 대상 토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져서 기존의 소축척으로는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축척을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축척을 크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같은 동일한 지번 부여적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병존하고 있어서 전체 축척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절차에서 보면 첫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3분의 2. 항상 먼저 3분의 2가 먼저 나와요. 3분의 2. 그리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거치고 가장 소유자 3분의 2라는 숫자 동의를 얻어라. 위원회 의결 거쳐라.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라. 이게 절차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도지사가 며칠 내에 승인해라 이런 건 없어요. 승인을 거치라는 거예요. 시도지사 승인.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공고.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시행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여기 3분의 20일, 30일 순서 나오는 거예요. 20일, 30일.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 그리고 설치한 경계점 표지에 따라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는데, 이때 면적 오차, 아까 정년 도표에 나와 있는 게 또 나옵니다. 면적 측정 결과 축척 변경 전위 면적과 측량 후위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에 들어가면 축척 변경 전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이걸 초과할 때는 축척 변경 후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요 표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번별 면적 증감분에 대해 조서를 작성해라. 이때 증감분이라는 것은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를 증감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면적 증감이 생기면 이걸 돈으로 해결해 줘야 돼. 이걸 청산 절차. 그럼 청산을 하면 청산금이 얼마인지 이걸 산청해야 됩니다. 이때 청산금은 측량 결과 나온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가격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때 토지 가격은 재개발사 금액 결정해야 되는데, 기준일은 시행공고일, 조사는 소관청, 결정은 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자,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요, 조사는 지적 소관청이요,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제곱미터 금액이 결정되면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와요. 청산금이 나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이에요.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고지를 수령 통지해주고,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은 1개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신청합니다. 소관청에 이의신청. 그래서 이의신청을 다 해결하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산금 납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 납부와 관련해서 종전에 이게 시행령에서 이게 바뀌어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더라. 6개월 통일됐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차액이 있으면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등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청산 절차고, 청산 절차를 마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가 있으면 그날, 즉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따라 지적공고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는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예외 중에 그 위에, 즉 137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청산하지 않은 예외, 시험에 많이 나오죠. 허전할 때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 합의했을 때, 이때는 청산하지 않는 예외. 다만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예외의 예외.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지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축척변경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 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필지별 증감 면적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청산하지 않지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시도지사 승인받지 않은 예외, 승인받은 이걸 받지 않는 예외, 요 두 가지, 도합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합병을 하면 1필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때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이 다른 토지 합병할 때 축척을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꿀 때는 이땐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경우는 토지 표시 중에서 면적만 새로 결정, 면적. 토지 표시상 면적, 요거만 새로 결정한다. 나머지는 손대지 않는다.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예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적공부 정리는 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확정 공고일까지 중단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뭐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한 경계본 정량은 허용된다. 각 토지 소유자한테 경계점 위치에 표지를 설치해달라 했더니 자기 땅의 경계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본 정량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요런 내용들이 축척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31페이지에 보시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그 기능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중요한 건 다 심의 의결, 축척변경 시행 계획안, 청산금 산정, 재검에 대한 금액 결정, 면적 증감 처리, 청산금 산출,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결,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축척 변경 승인상 의결, 승인은 누가 하는 거라 해서 작년 이걸 냈어. 승인 누가?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이걸 축척 변경 승인을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의결 절차나 이건 나중에 지적위원회 의결 절차 똑같아. 제적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이런 건 똑같아요. 자, 요 축척 변경에 관한 것만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다음 등록상 정정을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82페이지 19번 문제 보세요. 19번 문제. 자, 거기 보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작년에 나왔다 했죠. 첫째, 시행계획 여기 의결해야 돼. 의결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미상 금액결정, 그 다음에 축척변경 승인 누가 한다고? 이건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시도지사.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산금 산정이나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축척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지만 승인을 얻는 것은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면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고 며칠 이내에 승인하라 이런 규정도 없어요. 시도지사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척변경 승인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산금에 관한 내용 중 이것도 이제 출제될 때와 바뀐 거예요. 요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은 이건 변동이 없죠. 1개월 이내 지역소관청 이의신청은 변동이 없고, 그럼 지역소관청으로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게 3개월에서 26회 때는 3개월이지만 지금 6개월로 이제 바뀐 거예요. 시행령에서 바꿔놨지만 바뀐 겁니다. 6개월. 1개월 6개월로 해줘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22번도 하나 보겠습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도 이게 뭐예요? 도합. 여기 있죠. 아까 합병. 이건 뭐예요? 승인받지 않는 예외. 시도지사 승인받지 않는 예외. 승인 얻어야 된다 틀렸고, 그다음 축척변경 하고자 하는 때는 축척변경 시행자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상동이 3분의 2. 그 다음 3번 축척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승인 며칠에 승인해라 규정 없어. 이건 재량이기 때문에. 그 다음 축척변경을 하면 지적도에서 문제되지 임야도에서는 없습니다.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5번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가 그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청산금을 납부한다. 아까 6개월 납부? 6개월 내 바뀌었다 했죠? 6개월 시행령에서 지급도 6개월 66 같이 바뀌었습니다.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청산금과 관련된 거 보고 24번 볼게요. 청산금 관련된 거 24번
축척 변경 시행지역 내 청산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못한 거. 시행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청량 후 면적에 대해서 청산금을 결정한다. 즉 면적 차이는 면적 증감분이라는 게 바로 시행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청량 후의 면적 차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증감 면적을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금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가 있지? 예외. 허전할 때. 허용을 자범위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사하지 않. 또 요런 예외도 있었고 요런 청사하지 않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이 결정된 때는 그 사항을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시행공고가 20일 이상이었지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어디다 이의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에 자주 나와요. 소관청에 이의 신청해. 이의 신청은 소관청에 합니다. 소관청에. 그 다음 25번도 보겠습니다. 자,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해서 시도지사 승인 얻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 승인 얻으면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그다음 2번 공고한 날로부터 자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여기 시행공고와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기 승인을 얻으면 20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 문제하고 청산 절차에서 청산금을 산출했으면 청산금 공고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 그리고 나중에 납부는 6개월 지급도 6개월 그 다음에 차액 처리 차액은 당해 지자체 수입돈 부담 여기서 자 여기 청산금 공고 15일 이상 그리고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여기서 시행공고 20일 이상 30일 이내 바로 경계점 표지 설치.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청산 절차 관련된 거니까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해라. 그 다음에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할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15일 이상 공고라 있고 축척 변경 후에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재무상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소관청에 내는 게 아니고 아까 이 금액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청산금은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요 토지 가격 기준일은 언제 요 기준일 기준 언제라고 했어요? 시행공고일 누가 조사한다 했지? 소관청이 누가 결정한다 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시행공고일 기준 지역 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축척변경위원회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역 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 지역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재검상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어디다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4번이 틀렸고 5번 청산금을 기호받을 자가 행방불명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26번 보면 청산금 차액 처리 문제. 아까 차액은 어떻게 한다 해서 이 차액은 남거나 부족한 이 차액을 어떻게 한다? 남으면 수입이고 부족하면 부담을 해야 돼. 채운해야 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걸 시행한 지자체. 축척 변경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돈 부담을 처리하겠죠. 그래서 26번이 그런 얘기네요. 초과액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하고 부족액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가 추가로 납부하라고 안 하고 또 남았다 해서 초과액을 돌려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자, 축척 변경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1번 지적 소관청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의 신청 또는 직권 후. 자, 신청 또는 직권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신청 절차가 들어갔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자 토지소의 3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내라. 소유자가 축척 변경 신청할 때 3분의 이상 동의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번
축척 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 여기서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했죠.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상 기산점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 23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납부 어떻게 받겠다고? 6개월 내. 6개월. 4번이 틀렸고 5번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직이 완료됐을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고에 등록한다. 확정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인 거로 본다라겠지. 그 다음 29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자, 29번 문제 보시면 청산금 납부고지 수송통지 받은 자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에 납부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통지한 날로부터. 기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납부는 낼 사람 기준, 지금은 줄 사람 기준. 알았어요? 소관청이 줄 때 어떻게 통지한 때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금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통지 받은 날이 아니고 기산일이 살짝 바꿔놨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숫자만 보다 보면 이런 거 바꿔놓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까다롭을 수. 그 다음 2번 축척 변경에 따른 시행공고가 있게 되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의 점유상태, 확정공고일이 아니고 시행공고일 현재의 점유상태, 시행공고일 기준이 시행공고일이에요. 경계점 표시 설치할 때 시행공고일 기준. 그 다음 축척 변경 우연은 소관청이 위촉, 우연장은 우연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건 맞죠? 자, 우연에는 5 이상 10인 이내 우연을 구성하고 토지소유자가 우연의 과반수 2분의 1, 반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반수 이상? 2분의 1 이상? 이게 뭐 반수가 2분의 1이 반수 아닌가요? 맞죠? 예. 표현은 이제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안 썼지만 반수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맞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약간 표현을 이제 바꾸려고 하다가 반수, 과반수, 2분의 1 이상이라는 말이 같은 말 2분의 1 이상, 과반수. 그러니까 반수니까 맞지. 반수가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보세요. 2분의 1 이상. 2분의 1도 포함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이 뭐야? 이게 2분의 1 이퀄 반. 같은 말이잖아. 반수 이상. 다른 말이요? 네, 같은 말인데, 여간 표현은, 법률 조문은 2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왔어. 조문은. 반수로 안 나오고 조문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볼 땐 같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과반수하고 달라. 반수 이상 지금 과반수라고 안 했잖아. 과반수는 이거 과반수니까 2분의 1 안 들어가지. 근데 이건 반수 이상이라고 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반수까지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1 이상 이거 포함해서 이렇게 드는 거하고 과반수는 2분의 1 포함 안 돼. 이렇게 초과의 의미야.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과반수라 않고 반수 이상이라고 했잖아. 또 표현을. 아이 머리 아파. 이런 가지 문제 안 나오는데 이런데 헷갈리지 마시고 일단 법률 조문은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에 대한 확정 공고가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이거는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지역 공고 정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약간 법률 조문과 다르게 한 것은 좀 주의하시되 기준 항상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조금 조문에 나와 있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등록상 정정걸 보겠는데, 자, 요약 지금 132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등록상 정정에서 출제될 때, 등록사항 정정. 여기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봤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 있고, 소유자 표시가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토지 이동이 될 수 있는 것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만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 이 부분만. 근데 이거는
정정할 때 같이 고쳐준다는 뿐이고, 토지 표시에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이 따로 없어요. 따라서 직권정정 사유로가 돼, 즉 경계정정 같은 경우도 이 경계정정은 이것은 경계와 면적 변동을 초래 동시에 같이 변동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신청만 되고 직권은 못한다 했고, 신청할 때 신청서를 낼 때 여기다 측량 성과도 첨부해야 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까지 내야 돼요.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에 가름하는 확정 판결. 판결은 반드시 들어간다면 틀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정됐다. 직권정정. 직권정정 사유 법으로 딱 정해서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사유인데 대부분 절차상 하자라 했지. 옮겨 적을 때 다르게 적었다. 다르게. 또 잘못했다. 잘못하여. 전부 다 실수가 생겨요. 면적 계산을 착오로 환산을 잘못했다든가, 계산 잘못했다든가, 키보드를 잘못 눌렀다든가, 이런 거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고, 다만 이 직권정정 사유 중에 주의할 게 2호 위치정정. 두 번째 위치정정은 이건 면적 변동은 없이, 면적은 변동되지 않아요. 경계 위치만 고치는 걸 위치정정. 그 다음에 6호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결과 지적위원회, 요 지적위원회 의견에 따라 정정할 땐 비록 면적이 바뀌어도 판결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문위원회에서 판결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정 사유. 그다음에 8호 가면 하필 각하했다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을 때, 등기관, 이 등기공무원으로부터 통지가 있으면 합병 전 상태로 지적공무를 돌려놔라. 그 다음에 10번째 제가 언급한 건 이건 아까 나온 등록전환 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하면 이때 직권정정. 이런 거 빼놓고 전부 다 뭐예요? 잘못해요. 다르게. 이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부분 어떻게 나온다? 소유자는 기준이 등기 여부입니다. 등기가 됐느냐 안 됐냐. 등기됐으면 기준은 등기부, 안 됐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야. 등기됐으면 누구나, 즉 신청도 됐고 지적공무 직권 가능합니다. 등기 안 된 거는 가족관계 등록부 누구나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청만 되고 직권은 못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는 뭐다? 등기부. 그래서 여기다 등기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신청만 되고 이때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니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놓고 이걸 열람이나 등본 청구할 때 흑백의 음영을 주거나 또는 빨간, 붉은 색으로 해가 눈에 띄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 관리하는 요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주로 이 직권정정 사유 요걸 자꾸 물어봐요. 요걸 자꾸 물어보고, 요거 최근에 작년에는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걸 또 물어봤어. 요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 133페이지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밑에 3번에 등록상 정정된 토지 관리에 대해서 소관청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렇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놓고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열람 등본 발급할 때 이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서 눈에 띄게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부분까지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 관련돼서 87페이지 펴보세요. 87페이지 30번 문제. 등록상 정정.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이 없다. 즉, 이 제한이 없다는 것은 뭐 토지 표시든 소유자에 관한 거든 이런 정정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인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 정보나 등기부 등초본이라는 말 더 안 씁니다. 이제 등기상 증명서,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그다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정됐다. 법정 딱 법으로 정해서 직권이 10가지 법으로 딱 정해놓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그 다음에 소관청이 직권을 정정할 사유에 대해서 토지 소유한 정정 신청할 수 없다. 여기 직권 정정하는 소유자 신청해도 무방해. 직권 정정하지 않고 있으면 신청해도 돼요. 이건 하지 않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인 토지 소유권 정정한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에 정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 등기인 토지는 신청 또는 직권에 정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정정은 신청. 미등기 토지는 직권 못하죠. 신청만 된다. 기준이 가족관계 등록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30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여기 이제 사유를 10가지. 이거 이제 1호가 바로 여기 나온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대행과 다르게 이게 1호. 그 다음에 2번 면적 증가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위치 정정. 이게 위치 정정이라는 거예요. 직권정리 사유. 그 다음에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측량 성과 다르게 다 이런 전형적인 표현들인데 5번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맞지 않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등기부. 이원적 공시방법 대장과 등기부 간의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는 뭐예요? 사실관계. 소유자는 뭐예요? 권리관계. 이렇게 쓸 때 양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사실관계 어디 기준으로 한다 했지? 대장. 권리관계 어디 기준? 등기부. 지금 토지 표시는 대장의 기준이야. 이 대장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거지. 토지 표시가 안 맞으면 어디를 바꾼다고?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이거 등기부 누가 바꾸는 거야? 등기관이. 무슨 등기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대장을 고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바꾼다고? 등기를 바꿔야 돼요. 지금 정정한다는 건 이 대장을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토지 표시는 기준이 대장이므로 대장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3번은 요걸 이제 조금 살짝 이제 바꿔 출제했던 내용 이것도 보세요. 자, 33번 문제 보시면 자,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여기 직권 정정 사유 이걸 뭐 직권 정정 사유를 물어봤어요. 직권 정정 사유. 지적공부 등록에 잘못 입력됐다.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토지 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여기서 제1호가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라.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토지 이용이란 말 안 쓴다 했지. 용어를 여간 지적에 토지 이용이란 말 하면 다 틀려요. 이용이라는 말 쓰질 않아요.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된 경우 그다음 면적 증감 경기 위치만 위치 정정이라고 했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렇게 그대로 한번 관리를 물어봐서 괄호 안에 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 입구충 관련된 법률 시행령 제84조 2항에 따라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해주고 그리고 등본 발급이나 열람 청구할 때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서 눈에 띄게 해줘라. 흑백의 반전이라는 음영을 주는 거예요. 바탕을 검게 글자만 하얗게 표시한 거. 그래서 이거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요렇게 1, 2, 3, 4, 5 앞에 또 저기 뭐가 빠져서 그래요. 그 앞에 기억린디그 기억린디 앞쪽에다가 기억 앞쪽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지문 번호를 쓰면 됩니다. 최근에 줄 때는 여기 옮겨 적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36번도 요건 이제 요 부분을 15회 때 출제했던 문제인데 요거 소유자 표시 정정 등기가 됐으면 등기부 기준 등기 안 됐으면 가족관계 등록부 과거에는 호적부였었죠 이게. 그래서 질문 자체가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했다. 그럼 뭐야? 등기인 토지야. 등기인 토지 소유자 표시가 안 맞아. 그럼 뭘 기준으로? 신청 또는 직권 다 되죠? 기준은 등기부. 이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자, 지금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이걸 토지 등기부 등본을 말 지금은 등기상 증명서라고 표현 바꿨다 했죠. 자,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전부 다 등기부가 들어가면 돼. 1번 등기상 증명서예요. 등기부 등본이 아니고. 자, 그 다음 2번 초본도 뭐로 바뀌어? 일부 증명서. 등기상 일부 증명서. 초본이라는 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되지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건 등기필증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람 이걸 가지고 등기상 증명서
등기 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여기 등기를 전산 정보 자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처럼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이런 거, 가족관계 등록부가 언급되면 다 틀려요. 근데 표현이, 여기 다만 바꿔주시면 돼.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관련된 것은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이제 지적정리 및 토지동 신청 관련된 건데 먼저 요약집은 어딜 잠깐 보시냐면 136페이지 펴보세요. 지적공부 정리 여기부터 한번 나온 대로 보는 겁니다.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반드시 뭘 작성하느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꼭 밑줄쳐놓으면 토지 이동 정리서.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할 때는 뭘 작성하냐?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 두 가지 꼭 조심하시고, 다만 거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선 언급이 안 됐지만 조금 이제 절차, 여러분 요약집 맨 앞 페이지도 있는 건데, 자 토지 이동정리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결 작성하는 문제는 없는데, 요 이원적 공시방법화에서 대장과 이렇게 등기부로 나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자 바뀌려면 어디 등기부서 바꿔야죠. 이렇게 이원적 공시방법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장의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등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원적으로 공시하고 있는데 양자는 일치한 상태에서 일치. 근데 만약 이런 상태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소유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바뀌어요. 이렇게. 소유자 바뀌었어.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 바뀌었는데 대장은 안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등기법에서는 등기 끝나면 지체 없이 통지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통지해줘라. 통지해주면 대장소관청은 이에 따라 뭐한다?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줘. 이렇게 변경 등록할 때 뭘 작성한다고 해서 아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뭐가 안 맞는 거야 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안 맞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다는 거야? 소유자를 정리 못한다는 거야. 정리 못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야? 영원히 시정이 안 되는 거야. 왜?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 어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꼭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됐어요. 즉 등기 완료 통지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정리하고 통지해줘라. 두 번째, 정리하지 말고 통지해줘라. 세 번째, 정리하지 말고 통지도 말아라.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때는 일단 정리할 수 없은 거 일치한다는 전제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지 않으면 끝나면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바로 그 사실 거꾸로 알려줘요. 불부합 통지. 지금 불일치사항 통지라고도 합니다. 불부합 내지 불일치사항을 이 등기소로 또 통지해주면 등기관은 이걸 바꿔야 돼.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뭐야? 신청주의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줍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세요. 통지했어. 근데 소유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바꿔놔요. 직권으로 이거 바꿔서 이 부분을 일치켜놔. 그리고 나서 다시 자 변경이 끝났다라고 다시 통지해주면 이때 비로소 부동산 표시 정확히 일치하니까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준다 이 얘기. 요 절차, 요 부분에서 몇 번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냐? 요약집은 13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면 문제 풀다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 자 가운데 동그라미 2번에 관할 등기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조문 그대로 옮겨놨어. 이렇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왔는데 이 경우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역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사실관계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없으면 어떡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걸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라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줘라. 이걸 불일치사항 통지, 불부합 통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1개월에 변경 등기하지만 직권으로 변경 등기한 다음에 다시 통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해줘라 이런 얘기. 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3번 지문도 조문도 가끔 나와요. 자 지역소관청이 수시로 지적공부와 등기관 부합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조문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사유라면 직권 고쳐주고 직권으로 손 못 대는 사유라면 어떻게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아까 직권정지 사유 이런 게 되면은 직권 고치고 손대면 안 되는 사유 경계나 면적이 바뀐다 이러면 신청을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조문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렇게 지적공부 정리하면 다음 절차 등기촉탁 절차. 등기촉탁이라는 것은 등기부와 대장간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관청이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치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규 등록만 빼놓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무조건 등기촉탁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138페이지 가보면 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는 나중에 자 소유자가 모를 때 즉 등기 촉탁을 해서 소유자가 등기 바꿔놓은 걸 모르고 있어. 그럼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이때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 것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설 지적소관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15일 7일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통지발자 주거소를 알 수 없다면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하겠다. 이런 절차가 이제 그 관리하는 절차란 거예요. 요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조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39번 문제 보세요. 39번 문제. 자,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 중 옳지 못한 걸 찾아봐라. 신규 등록지의 소유권 정리는 등기부를 기초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등록한다. 신규 등록지는 뭐가 없다 했죠? 등기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다 했지. 그래서 등기부를 기초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신규 등록은 등기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1번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다음 소유권 득실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뭐 등기부 등초본이라는 말 등기상 증명서로 다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되고 행정구역 개편에서 종전의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에 속하게 된 때는 소관청은 그 지번을 새롭게 결정한다. 이건 행정구역 개편한 지번부여 방법. 지축행에서 나왔었지. 자,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때 지적공부의 행정구역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거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고 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호 조사 측면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 등록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40번 문제는 직권 조사 등록 절차. 이건 앞에서 이미 했던 건데 다시 여기 뒤에 문제가 나왔어. 직권호 조사 등록 절차는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해마다 매년 뭘 계획을 수립한다 했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이건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 단위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뭐라 그랬어요? 토지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했으면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여기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앞서서 한 단계 거치는 게 있다겠지? 이게 바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정리, 지적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행 떠날 때 순서가 똑같다 그랬어. 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계획이 뭐냐? 토지 이동 정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에 따라 토지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했으면 이걸 조사부에 기록하고 이걸 가지고 장부 정리에 앞서서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했죠. 순서. 그래서 순서를 물어보면 항상 계획이 맨 앞에 나와야 돼. 근데 그 계획이 대상이 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한 다음에 결의서 작성하고 마지막 정리해준 절차. 근데 이 41번도 바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건데 이건 주체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원래 3장 앞쪽에 실어놨어야 되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조합비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구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관이 바쁘다 했지. 그래서 2번 지문처럼 2항에 가보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소관청이 결정해라. 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3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 할 때는 무엇을 수립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계획을 수립하라. 이건 어디?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소관청이 그냥 수립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딜 보냐면 요약집에서 앞에서 했던 게 지금 나와서 좀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에서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어딜 보냐면 9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필지 등록할 때 맨 앞에 나온 건데 문제가 뒤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지금 보는 겁니다. 97페이지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 첫째, 매년 1회 이상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해라. 예외적으로 읍면동별로 할 수 있어요. 시군구 단위가 원칙. 계획을 수립했으면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했으면 조사를 작성하고, 조사를 작성했으면 지적공부 정력에 앞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법 64조 이 두 조문이 굉장히 자주 나와. 국가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 뭐 관리 토지, 개별 토지 별말 다 써.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항상 용어를 모든 토지에 한 필지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필지별로 토지 표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조합비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근데 장관이 바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위임해 주는 거야.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해라. 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의 내용을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수립해야 되는 계획의 이름이 뭐냐? 그 계획은 어느 단위로 하느냐? 시군구 단위가 원칙이다. 뭐 승인받지 않는다 해서 여기다 뭐 승인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야. 그래서 지적에서는 문제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소관청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고, 시도지사 승인받는 문제 알아야 되고, 국토교통 장관이 하는 게 있어요. 장관이 하는 걸 소관청이 한다든가, 소관청을 장관을 바꿔놓는다든가, 승인받지 않는데 승인받는다고 하든가, 다 이런 문제들이 이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눈 좀 어디에 문제 있는 거 딱 파악해야 어디에 함정을 파는가 알 수 있어요. 뻔합니다. 더 이상 낼 것도 없고 말 바꿀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1번 문제는 바로 이건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3번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이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건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닌 걸 승인받는다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그 현황 조사 계획 수립했으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조사부에 적으라겠고, 그 다음에 이걸 지적공부 정리에 앞서서 토지 이동 현황 이걸 지적소관청이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지번, 지목, 경계, 좌표 결정한 때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합니다. 이때 뭘 작성한다?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결의서 작성한다. 순서 다 같은 문제들이 반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요거는 5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했어요. 나올 수는 뻔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에서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만 하면 다 됩니다. 어디냐면 자 134페이지 보세요. 134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특례.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 등 했는데 거의 등 속에 속하는 것 중에 농어촌 정비 사업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도시니까 뭐 농어촌은 아닌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 등에 들어가는 게 한 페이지 넘어 그 사업의 종류가.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첫째 1번 토지이동 신청권 사업 시행자밖에 없다. 소유자 신청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는 처음부터 신청권이 없어. 이동 신청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 15일 이내.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이외이자는 이동 신청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만약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원할 땐 이동 신청권이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준다. 그 다음 환지를 수반하는 방식, 환지를 수반한다는 말이 나오면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는 그 표현, 밑줄 신고 그대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토지이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종종 파산 등의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더라. 요 정도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례 문제는 요 지금 5가지 정도 밑줄 친 것만 봐두면 됩니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42, 42 두 번 나오죠. 밑에 42, 즉 43으로 된 걸 보세요. 가운데 있는 40이라고 쓴 거. 자,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에 있어서 신청 및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의무가 있다. 즉 사업시행자만 신청권이 주어지고 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 했어요.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이동은 토지 형질변경 공사 준공된 때, 즉 토지이동 시기에 대한 특례 공사 준공된 때 토지이동으로 본다라고 했지. 그 다음 3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할 때는 30일 내가 아니고 며칠?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라 있고 15일 내. 그 다음 공사 준공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의 자는 지역공모정 신청할 수가 없다 있고, 그 다음에 5번처럼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렇게 해서 가름한다. 그 다음 44번도 최근에 또 이렇게 출제했던 거 이것도 보면은 자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틀린 걸 찾아라. 1번 농어촌정비법. 그러니까 이게 도시하고 틀리다 하면 안 돼요. 밑에는 내용 다 도시개발사업 특례야. 도시개발사업 등 속에 속하는 겁니다.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며칠 내에 15일 이내 누구한테? 소관청에 15일 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소관청에 신고. 1번이 틀렸고 2번 착수 변경 신고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하라 있고, 그 다음 3번 사업 시행자 토지 이동 신청할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된 때인 걸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다 있고, 4번 지문처럼 10일 내 신고하라고 아까 얘기했고, 5번 지문처럼 자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파산 등으로 이동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43이라고 쓰는 부분 전부 다 하나씩 밀렸어 보니까 43. 자 토지이동에 따른 지역공모 정리 시기 언제 다 완료되어 있으니까 공사 준공 시에 토지 이동을 보고 완성 사유가 이동 사유 완성됐을 때가 이거예요. 사유 완성됐을 때. 그 다음 46번은 뭐 이건 대의 신청. 이건 다시 요약집 와봅니다. 135페이지 보세요. 135페이지. 거기 토지이동 신청권자.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하느냐? 신청권자. 원래 토지 이동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 변경 신청 이런 거 다 누가 해야 되냐? 이동 신청권자. 원칙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소유자 이건 자연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비법인 사단 재단일 수도 있고 소유자로 된 자. 그럼 두 번째 소유자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요 대의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의 신청권자 네 가지 암기한다 했지. 국공사채. 이것과 별개로 조금 전에 봤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이것은 소유자 신청권이 처음부터 없어. 이건 있는데 안 할 때 대위권자. 그래서 네 가지 암기한 겁니다. 국공사채가 뭐냐?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주택 부지 관리나 사업 시행자. 4.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이때 공공사업 관련된 거 공공용 토지라고 했을 때 지목 8가지 도제하고요 철수하까지.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대위할 수 있지만 점유자라든가 단순에 거기 보면 지상, 전세, 임차, 농경지, 대리경작자 이런 사람들은 사용권은 있지만 신청권 없어. 그 다음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의 경우 그건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건 사업시행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출제했던 예가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의 신청권이 없다는 사실. 이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목을 제가 다 비교해놔서 합병 의무 11가지 도제하고 철수 확장 공채. 지금 대위할 때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도로부터 학교니까 8가지 그대로 암기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건물 권리관리 예외 속에 들어가는 공공용 토지 8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합병 의무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합병 의무는 지목 11가지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암기한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럼 44라고 쓴 93페이지 문제 봅니다. 번호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잘 새겨서 보여야 돼. 번호 신경 쓰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자,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공공사업으로 해서 학교용지, 도로, 철동, 제방, 도제하고 철수학 다 들어가 있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 국공사업자일 때 국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 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들어가 있죠? 4번, 대위채권자 들어가 있지만 지상권자 뒤에다 하나 아닌 게 집어넣어놨죠? 지상권자는 없다 했어요. 그 뒤에 살짝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 관리인, 나머지는 다 대위권, 국군사채 들어가 있지만 지상권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최근에 출제했던 게 그 다음 페이지 9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 45라고 쓴 부분이에요. 예? 어디? 40 분문 아니 4번이지. 왜냐하면 지금 거기 3번과 5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공동주택 부지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다 된다니까. 요약집 보세요. 자, 135페이지 보면 그 공동주택 부지 보세요.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도 신청권이 있고 관리인도 있다는 건 이거 하나씩 나눠가지고 지금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94페이지 45라고 쓴 부분 이게 47번쯤 될 겁니다. 그러면 번호가 지금 서로 안 맞고 있어서 대신 대위 신차 수장 아닌 거. 첫째 대위 채권자 들어가 있고 민법상. 두 번째 주차 전용 건축물 이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거는 대위권이 없죠. 도제하고 철수학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관리하는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국어, 유지, 수용지, 도제하고유, 철수학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암기한 거 이상은 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 원칙인데 국, 공, 사, 채 여기 도로부터 학교용지까지 여기 공동주택 부지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들어가요. 요 민법 404조 대위 채권자. 요거 이외에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나왔던 농경지 대리경작자, 기타 뭐 지상권자, 뭐 그다음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 관리인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출제했던 얘들이 여기 없는 거 찾아내면 됩니다. 그다음 자 오른쪽 넘어가서 95페이지 그 47하고 쓴 거 이 49번 문제입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자 보면 토지동 신청 특례 중 틀린 거.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착수 신고한 토지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의 자는 이동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처음부터 신청권 자체가 없는 것이고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토지 이동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라 있고 이게 도시개발사업 등에 속하니까 그래요. 3번에 공동주택 부지를 지목 변경할 땐 누가 한다? 네, 그 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인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의결 4번을 송부하다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물 경계를 정정할 때는 이 내용의 승낙서 아까 이건 어디 지웠지만 직권정정 사유 중에 6번째가 뭐 이게 지적의원의 의결 지적의원의 의결에 따라서 정정할 때는 이때는 판결받은 똑같다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승낙서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 필요하냐? 경계 정정할 때만 그래요. 경계 정정. 이 경계를 정정할 때는 판결받지 않고 경계 정정을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의 승낙서, 이해 가름하는 확정 판결이 들어갑니다. 이해관계의 인접토지 소유자라 했지. 인접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파산대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 여기 48이라고 쓴 부분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유권 정리 문제.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역공무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입니다. 소유권 그 같은 표현이야.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해서 정리하면 되고 소유권 변동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서나 등기상 증명서 등 자료에 의해서 즉 등기부를 근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소관청이 지역공부와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불일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소유자가 안 맞아. 그럼 어떡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일체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해야 하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소유자한테 일체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도 할 수 둘 다 되는 거예요.
조문 내용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권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직권 정리하고, 직권 손 못 댄다 어떤 거 경계정정 같은 그것은 정정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면 돼요. 그러고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조문 내용과 다른 것이고,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없기 때문에 소유자를 어떻게 정리하냐, 소관청이 직권을 조사해서 등록해 줍니다. 그 다음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정리할 수 없고 그 내용을 통지해 줘라. 이렇게 했지. 정리할 수 없고 통지해 줘라. 요게 이제 먼저 이거부터 97페이지 펴보세요. 97페이지. 문제집 97페이지에 거기 52라고 쓴 거. 이게 54번입니다. 맨 위 52번. 97에 52라고 쓴 거. 요게 좀 여기를 얘기한 거. 요거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요게 17인가 그때 했지만. 지적공부에 등기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 변경사실 이 통지에 따라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봤더니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아. 이렇게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1번 보세요. 통지 내역에 의해 정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통지한다. 두 번째,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통지한다. 세 번째, 정리할 수 없고 통지하다 않아도 된다. 네 번째, 지적공물 소유권 변경사를 통지 내역에 따라 정리만 하면 끝난다. 다섯 번째, 지적공물 소유권 변경사를 통지 내역에 의해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등기관서에 통지해주라. 해명이 이 말과 계속 5가지 만드는 거야. 이 변경사를 통지가 오면 이때 토지 표시가 안 맞아. 그러면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등기관서에 통지해라. 이렇게 했지. 그거 가지고 말을 탈기찜을 늘어놓은 거예요. 요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왼쪽 다시 49라고 쓴 51번 문제입니다. 책에 또 이렇게 나왔어. 거기. 자, 96페이지 맨 위에 49라고 쓴 부분. 이게 51번이에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자,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데,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거, 즉 소유자 변경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거. 첫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는 등기부 내용이지만 등기 접수만 했어.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오늘 접수했어.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뀐다 해서 등기를 다 마치고 나면 접수한 때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접수증 이거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접수만 했다고 소유자 바뀐 거 아니잖아요. 뭐 등기하니까 다 등기만 들으면 다 똑같은 줄 알고 이렇게 뒤를 또 살짝 바꿔놓습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죠, 우리가 전부 다. 그 다음 그 밑에 50이라고 쓴 52번 문제는, 이건 등기법 6조 2항 내용과 똑같아요. 소유권 변동일자는 언제냐? 등기부 기준이 하겠지? 등기법 6조 2항에 가면 6조 1항은 뭐라고 해서 등기법 6조 1항은 접수 시기 언제 접수한 거로 본다?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주에 저장이 되면 접수한 거로 보겠다. 2항 효력 발생 시기 언제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생긴 거야?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언제? 저장된 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접수한 때라는 건 뭐야? 접수한 날을 의미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에 소유권이 변경된 거예요. 오늘 접수하고 한 5일 있다 등기가 끝냈어. 그럼 뭐야? 오늘 등기 소유권 변동된 거예요. 접수한 날. 기준은 접수한 날입니다. 접수 일자. 그 다음 52라고 쓴 거 53번 문제. 대장과 등기부 관계. 이건 요약지 맨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바르지 못한 거.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분합이나 멸실, 면적 증감, 지목 변경이 있을 때 1개월 내 변경을 하도록 하였어. 왜? 대장과 등기부 간의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이걸 일치하기 위해서, 사실관 일치하기 위해서 등기법은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신청해라 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토지의 경우는 등기 촉탁 제도 때문에 과태료 규정이 없지만 건물의 경우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50만 원 과태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2번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 한 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여기서 등기 소유권 보존 이전 소유권 변동되면 반드시 소유권 변경 사실을 등기 완료 통지해서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지 받을 때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통지해 주라 있고, 그 다음에 4번처럼 불부합 통지를 받은 관할 등기소는 토지 소유권 등기명의 즉 소유자한테
1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즉 신청 의무기간이 1개월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변경등기시켜 해버리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적공부와 등기부간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하며,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이 필요한 신청 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사유가 직권 정리할 수 있는 사유라면, 직권 손 못 대는 사유라면 신청을 요구하라. 이렇게 둘 다 된다고 얘기했죠. 이 조문을 자주 인용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기 촉탁 문제 보겠습니다. 97페이지 거기 53하고 쓴 55번 문제. 자, 이게 또 다 기출 지문들이 이거는. 자, 결론.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뭐야? 신규 등록. 해마다 나와,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하면 뭐 한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 볼 것도 없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98페이지 거기서는 이제 그 기간 문제 56이라고 쓴 58번 보겠습니다. 56 박스로 그어진 거.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이걸 반복한 거예요. 다음은 지역소관청이 토지 소유자한테 지역 정인을 통지할 시기에 관한 거. 옳은 걸 찾아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7일 10을 암기해야 되는데, 특히 이 15일 중에서 그 앞을 한번 바꾼 적이 있어. 또 지문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 이게 뭐냐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렇게 등기 촉탁, 이게 등기 촉탁이에요. 소관청이 토지 표시를 바꿔달라고 등기 신청하는 거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한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 등기 끝났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야? 등기 완료 통지. 등기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 해주는 거야. 완료 통지하면 소관청에서 이걸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그러면 틀려. 등기 끝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기산일을 바꾸는 적도 있어요. 15일은 맞았는데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면 안 돼. 등기 끝나고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볼 거는 50, 맨 마지막 문제 보세요. 58이라고 쓴 거 6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별도의 지적 공고나 토지 소유자 통지가 필요 없는 것. 일반적으로 소유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건, 소유자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걸 물어보면 왜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통지한 이유는 왜 한다고 했어요? 소유자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했거나 또는 대위권자 했거나 사업 시행자 했거나 등기 촉탁을 통해서 소유자 직접 손을 안 댄 경우예요. 그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건 소유자 스스로 한 거. 어떤 거?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거, 신청. 그리고 어떤 거? 소유권 변경. 소유권 변경은 지적공무원이 소유자를 바꿀 수 없어요. 스스로 등기부에서 먼저 본인들이 신청해서 소유자를 바꿔놓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자를 알려줄 필요가 없지.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57, 8하고 쓴 부분이 다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57하고 쓴 것은 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3번에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정리했다.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 58하고 쓴 부분은 소유자 주고서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간신문이나 시군고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면 통지된 거 보기 때문에 이미 공고했으면 통지됐는데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원리가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절차, 나중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절차, 이런 내용들인데 문제들이 정확하게 기출 문제들만 배워놨으면 오히려 설명이 편한데 아까 같이 뭘 바꾼다 해가지고 반수 뭐든가 2분의 1 이상 이걸 갖다가 반수, 과반수라고 했으면 틀렸다고 했지만 또 반수로 해놨어. 이런 경우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약간의 표현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문제는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수정하라고 한 거, 시행령 개정된 거, 축척 변경의 경우 청산금 납부와 지급에 대해서 6개월로 다 통일했다는 것만 일단 정확하게 고쳐주시면 돼요. 여기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적 측량 앞부분 보겠습니다. 측량도 불필요한 부분, 지적 측량 업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토지 소유자 어떤 토지를 출입하거나 뭐 구조물 설치하거나 이런 문제가 이런 건 다 빼서 안 나와. 예, 그런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면 보지 마세요. 나올 수 있는 건 측량의 두 문제 정도인데 엄청난 범위 뻔한 게 다 나와요.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요약집에서 얘기해 주는 거 요약집 보라온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지역 측량 보겠습니다.